4.15 총선이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10건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4월) 총선에서 금배지에 도전하는 공무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 12월 30대 남성이 직장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했습니다. 창원시의회 이혜련 문화도시 건설위원장을 만나 통합 10년을 만든 창원시의 문화 정책을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4.15 총선 이제 석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 예비 후보 등록 기간이지만 도내 선거 분위기는 벌써 과열되는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위반 사례가 10건 적발됐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창원에 사는 50대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부터 마산 회원구민들에게 대량 단체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총 21번에 걸쳐 12만 3천여 건에 이릅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발송한 겁니다. 이들이 문자를 보내는 데 사용한 자동 동보통신은 수신자를 자동 설정해 문자를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 본인만 최대 8차례 전송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와 B씨, 이들과 공모한 입후보 예정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가 진행된 사건입니다. A씨의 경우 입후보 예정자의 정치 활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 전송 비용 150여만 원을 자신이 부담하여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기부를 한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창원, 김해, 고성 등지에서 총 10건을 적발해 4건을 고발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위법 행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비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또는 본인이 지정한 한 명만 마트, 시장, 백화점 등에서 직접 명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유권자에게 직접 전화해 지지를 호소할 수 있지만 저녁 11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됩니다.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자를 선전하거나 비방하는 대량 문자를 보내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선거 사무원이 아닌데 선거운동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후보자로부터 금품 또는 단순 음식을 제공받아도 받은 금액의 10배에서 50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선관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위법 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번 없이 1390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난 16일은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의 사퇴 마감일이었습니다. 경남에서도 공직자들의 사퇴가 이어지는데요. 금배지에 도전하는 공직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본격적인 후보 경합이 시작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지난 16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경남에서는 도지사 권한대행을 지낸 한경호 대한지방행정공제의 이사장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히며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이영규 전 창원시 제2부시장도 임기를 반년 정도 남기고 고향인 마산 지역에서 출마를 선언했고 경남도의회 강민국 의원도 국회의원 도전 의사를 밝히고 도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강 의원의 사퇴로 군의원 선거가 열리는 고성과 의령 두 곳에다 진주 지역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추가로 확정됐습니다.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시 경남에서는 고성군 다선거구 재선거,
의령군 나선거구 보궐선거와 도의원이 사퇴로 진주시 제3선거구에서도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사퇴 기한이 지났지만 재보궐선거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일권 양산시장과 이선두 의령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을 받은 상황. 오는 3월 16일 이전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결과에 따라 재보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만약에 지자체장 재선거를 준비하는 현직 공직자들도 있는 만큼 사퇴 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예비 후보에다 사퇴한 공직자들이 선거 전에 합류하면서 금배지를 향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불빛 없이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깔린 바다 한가운데 저 멀리 구조대원들의 분주한 모습이 눈에 띕니다. 선박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 혹시나 더 큰 사고가 나지 않을까 차례차례 구조대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지난 10일 저녁 7시 10분쯤 통영시 홍도회상에서 9.7톤급 낚싯배 A호가 침수돼 선장과 승선원 등 17명이 해경에 구조됐습니다. 사고 당시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2척의 도움으로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출동시켜 인근 어선으로 대피해 있던 승선원 전원을 구조해 통영항으로 입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발전기 냉각용 해수파이프에 구멍이 생기며 침수가 진행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대포를 발사하자 시뻘건 불꽃이 폭발이라도 하듯 강하게 솟아오릅니다. 계속된 물살에 주변을 뒤덮을 만큼의 연기를 내뿜더니 이내 조금씩 불길이 잡힙니다. 지난 16일 새벽 3시 20분쯤 남해 미조면 인근 해상을 지나던 2,800톤급 부선에서 난 불입니다. 3시간 만에야 꺼진 불은 기름 유출 등 오염 피해도 없이 꺼졌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5명은 다행히 모두 구조됐고 별다른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부선 발전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가득 메운 희뿌연 연기. 집 한 채를 삼켜버린 불길은 그 당시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기라도 하듯 참혹하기만 합니다. 2시간 만에야 꺼진 불은 사찰 건물 일부를 태웠고 소방서 추산 2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불이 산으로 옮겨 붙진 않을까 우려했지만 다행히 산불로 이어지진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하마터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도 있었을 상황.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올해가 통합창원시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물리적, 화학적 통합을 시도해온 창원시, 그 과정은 녹록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시민의식을 묶어주는 문화 분야는 어땠을까요? 2020년 신년을 맞아 창원 문화정책이 걸어온 길과 걸어갈 길을 묻습니다. 송국혜 기자가 창원시의회 이혜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을 만나봤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창원시처럼 올해도 창원시 의회가 10주년입니다. 네, 그런 만큼 이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입장에서 본다면 또 의미도 남다를 것 같은데, 이 문화 정책을 많이 이제 견제해오는 의원님으로서 그동안 창원시 문화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잘 아시다시피 통합 창원시는 구 3개시가 통합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통합 문화 정책을 쓰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통합 문화 정책을 정책이
제대로 실행됐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특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 문화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 활동을 이어온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근데 예를 들어 보면 그 지역의 예술 단체는 아직도 통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합 창원시의 문화예술 단체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뭐 체육단체까지 자생단체나 이런 것은 다 지금 통합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창원은 창원답게, 마산은 마산답게, 진해는 진해답게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슬로건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문화예술이 통합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또 숙제인데 창원시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동안 이제 집행부가 해왔던 문화 정책이 더 개선이 필요하다고 취지로 말씀해 주셨다면, 그럼 시민 통합을 위해서 이 문화가 가야 할 역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근데 지금은 문화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그 생활문화로 이렇게 세대별, 아니면 계층별, 아니면 장르별, 그다음 분야별, 이런 부분 아주 그 스며들어가는 그런 문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는 그 문화를 그 우리 생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앞으로 창원시에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는 각 지역의 특성을 찾아서 그런 특성을 함께 우리 통합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를 풀어갔다면, 본격적으로 이제 창원이 통합 10주년을 맞아서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메꾸는 과정, 그러니까 이 창원의 문화 정책 측면에서 가야 할 길이 있을 것 같아요. 문화 정책 면에서 가야 될 길, 지금 창원시에서 사실은 굉장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 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국비 지원받기 위해서 법정 도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세문화 정책단이라 그래서 통합 창원시가 앞으로 가야 할 문화 정책에 관련된 그런 자문기관 같이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주제로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 보면 문제가 되는 게 창원문화재단이 앞으로 이렇게 가도 될 것인가, 아니면 창원시에 있는 3대 축제가 과연 이대로 가도 괜찮을까, 기타 등등 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지역민들, 상계시의 지역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 보면, 아까 3대 축제를 얘기하셨어요. 창원시의 3대 축제, 뭐 이제 가까운 진해군항제도 있을 것이고, 또 체육도 말씀해 주셨다면 5월 달에 경남 도민체전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축제 문화 행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의원님 머릿속에 또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짧은 시간에 제가 이 3대 축제 문제점 이런 게 저희가 수년간 정말 노력해 오고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우리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 제기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그 군항제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했고요. 또 특히 이런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창원시에서 얻고자 하는 거는 시민들 참여율도 높여야 되고, 또 요즘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주기를 굉장히 바라는데, 그런 면들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축제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지금 굉장히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책단이나 자문기관에서 열심히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기는 힘들지만 꾸준하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좀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12월 밀양 한 기업의 기숙사에서 30대 남성이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한 원인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습니다. 지난 12월 9일 32살 김모 씨는
2년 동안 상사의 출퇴근 운전기사 노릇을 해왔다며 회사 상사와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짧은 유서로 남긴 뒤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후 유가족들은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김모 씨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양산지청은 직장 상사가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고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재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 대한 징계와 함께 재발 방지 조치 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원 중소업체를 위한 기업 지원 설명회가 17일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창원시는 중소기업 관계자 300여 명을 상대로 창원 재료연구소,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6개 기관이 사업 지원 정책 상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참여기관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협조 체계도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창군이 남부내륙 고속철도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거창군은 지난 15일 남부내륙 고속철도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거창군 추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공동위원장인 구인모 거창군수와 이홍희 거창군의 회의장 등 추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인사역 유치를 위한 그간의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합천군이 올 상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6일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68개 업체에 33억 원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기금 취급 금융기관을 통해 접수받은 융자 신청서를 기반으로 한 겁니다. 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돌봄 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쉼터 운영은 12주 과정으로 3개월씩 총 4번에 걸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운영됩니다. 쉼터 운영 프로그램은 전산화 인재 프로그램과 운동치료, 현실인식훈련, 음악미술치료, 공예치료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오는 22일 설 연휴 전 해상음주 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조업 선박과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경은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넘는 상태에서 선박 운항 등 조타기를 조작하면 5톤 이상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계획입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말 추위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는 함안과 거창 영하 6도, 창원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며 춥겠지만 낮에는 예년 이맘때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창원 8도, 양산은 10도까지 오르며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비가 한 차례 내리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전까지 건조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겠고요.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건강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